이게 안녕하세요. 뭐지? 아마 영상이 찍힐 거예요. 이게 설명회를 하면 항상 설명회는 동영상이 찍혀가지고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원장이 한 영상은 안 올라가고 그 강사들이 이제 한 영상이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기 전에 1차를 이제 보셨잖아요. 지금 이 설명이 오셨다는 거는 아무래도 올해 1차를 보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리고 1차를 잘 보셨으니까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리고 시험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끝나고 나면 평가를 보면은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거는 어떤 시험이든 어느 해든 항상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1차를 담당하고 있지를 않아서 올해도 역시 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조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정말 그것이 항상 늘 어렵다고 평가가 되던 그런 현상인 건지 아니면 정말 어려웠는지는 제가 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려웠다는 시험을 이제 통과하고 여기 오셨으니까 근데 1차 시험이 끝이 아니거든요. 1차를 많이 붙어봤자 그거는 어디에도 쓰질 못해요. 이제 행정사가 되셔서 2차가 붙어서 최종적으로 행정사가 되셔야지 이제 자격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1차에 대한 뭐 어떤 평가보다는 지금은 이제 2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학원에서 행정 절차론과 그 다음에 사무관리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희 행정사라고 합니다. 저는 1회 때 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선 그때부터 쭉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 원래 직업은 행정사인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사 쪽을 좀 더 많이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직업으로 언제 돌아갈까 하기는 있기는 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행정사가 이제 내년에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11월 달쯤에 행정사 자격 있는 자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실무교육을 받으시면 법정 실무교육을 받으셔서 한 3월 달쯤에 이제 개업을 하시면 행정사가 되시겠죠. 그래서 저는 행정사로서 지금 사무실을 한 7년, 8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네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면은 이제 행정사에 대한 업무도 뭐 서로 인연이 되셨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연을 맺어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한다는 거는 너무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당연히 그래요. 2차는 4과목이 있는데 그 4과목 아무튼 어떤 과목이든 여러분들은 논술형 시험을 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논술형 시험은 처음부터 막 외운다라는 것은 잘 안 외워져요. 왜냐하면은 객관식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이 지문을 봐서 O다, X다라고 한다면 그때그때 외우고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눈에 바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눈에 발라보면 되는 거지만 논술형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 암기한 사항을 이제 답안지에 작성을 해가지고선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바르는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암기 그리고 나중에 작성까지 한꺼번에 토탈로 이루어져야 돼요. 보통 학원은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보통 학원은 2차 수업이 12월 달에 개강을 하죠. 우리 학원도 이제 12월 달에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12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보통 4월 정도까지는 교과서라고 해야 될까요? 교과서. 그러니까 기본서죠, 뭐. 기본서를 이제 정독을 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막 외운다기보다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암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독을 하는 시기죠. 그래서 정독과를 통해서 이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월에는 그거를 요약을 해요.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외운다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을 하고 그 요약된 프린트를 바탕으로 이제 암기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월부터는 실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본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요약한 것을 암기해서 그리고 작성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때 작성과 암기가 계속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져서 이제 9월 달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1년의 코스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오셨잖아요. 그죠?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동차반이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평일에 여러분들이
10회라고 우리가 규정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제가 이 앞에 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프린트에 있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본다면은 우리가 동차반이다라고 해서 10회 수업을 진행하게 되죠. 이게 평일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일날 우리가 교과서를 가지고 정독을 해가면서 강사와 함께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요약 정리를 여기서 끝내야 돼요. 10회 안에. 그래서 그 요약 정리된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제 6월 코스죠. 주말반에 와서 작성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때 6월에서는 당연히 모의고사라는 게 진도별 모의고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총 6월의 모의고사 시험은 8회를 거쳐서 보게 되는데 8회라는 거는 한 과목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8분의 1씩 쪼개서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를 내서 우리가 작성해보는 연습을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8월 달 정도에 되면은 이제 시험은 진도별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응용도 될 수 있고 섞어서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연습을 하기 위해서 8월부터는 이제 총 모의고사, 종합 모의고사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6월, 7월 적어도 6월, 7월, 8월 초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와 암기가 어느 정도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8월 달에 여러분들이 종합 모의고사를 볼 수가 있겠죠. 그 과정이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물론 근데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는 이유는 그 과정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과정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이유는 있긴 하겠죠. 자, 일단 전체적인 우리가 수업의 그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저는 행정 절차론과 사무관리론을 담당하고 있으니 제 과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근데 제 과목에 대해서 잠깐 소개한다는 게 정말 잠깐이면 되는 게, 제 과목은 좀 단순 암기예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론도 그렇고, 그 다음 사무관리론도 그래요. 사무관리론은 양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내용을 본다면 아직 배우시지 않았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양이 많지도 않고 어려운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을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논술식으로 작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당연한 내용을 물어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대화라면은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시험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오게 되면은 당연한 거를 풀어쓰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관리론은 자꾸 잊어버리는 휘발성이 되게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 요약은 이렇게 진행된 코스를 압축해서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회라고 말씀이 드렸거든요. 10회 동안 아마 한 2번에서 3번 정도를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평일에 2번에서 3번을 반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말에 오셔서 이 8회에 걸쳐서도 한 2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고 중간에 있는 마무리 특강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시험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종합 모의고사 이때 5회 동안에도 한 2번, 3번 반복을 하고 그래서 아마 학원의 커리큘럼만 따라오시면은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7, 8번은 반복이 돼요. 그 정도 반복이 되니까 반복하고 잊어버리고를 저랑 같이 하면서 최종적으로 시험장 가셔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이 이제 학원에서의 역할이 되겠죠. 행정 절차론 같은 경우는 이거 역시 그 암기인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행정 절차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행정 절차법부터 해서 교재의 순서대로 따진다면 맨 마지막에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까지 총 8개의 법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법이 8개의 개별법으로 이루어졌다.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는 2개의 법률, 규정까지 합쳐서 3개? 그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과목을 잘 모르지만은, 다른 과목은 1개의 법으로 이루어진 과목도 있고, 2개나 3개로 이루어진 과목도 있겠죠. 근데 행정 절차로는 8개예요, 8개. 그러니까 그 8개의 법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어떻게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도움은 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외우는 거가 필요하죠. 자, 6월부터 이제 다른 과목은,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그 외의 과목이라는 것은
계약법과 그 다음에 행정사 실무법이 되겠죠. 계약법과 행정사 실무법은 이제 담당 강사들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례라는 것은 일상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그거 중에 써야 될 논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추출해내서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겠다가 사례 문제인데, 행정 절차론과 사무관리론은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암기해요. 행정 절차론 같은 경우는 1번 문제가 사례로 나오는데, 사례가 아니라 주어진 논점에서 뭐 그 해당되는 단문을 쓰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 사례를 풀이하는 데의 어려움보다는 양이 많은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줄이고 그거를 어떻게 외워서 쓰느냐에 대한 그런 그 도움이 제가 할 역할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제 과목 소개와 그 다음에 과목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제일 많이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은 이걸 거예요. 동차 합격이 가능할까요? 이걸 거예요. 그죠? 동차 합격이 불가능한 시험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 확률 싸움이죠. 그럼 얼마나 동차 합격률이 높겠느냐, 얼마나 낮겠느냐의 싸움이겠죠. 그죠? 자, 점점 문제가 수준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1회 때, 제가 1회 때는 다 동차 합격이죠. 뭐 첫 번째 시험인데. 그죠? 그러니까 100% 동차 합격이었다면 그 동차 합격의 률이 2회, 3회, 4회, 5회, 6회까지만 해도 조금 많이 높았는데 7, 8, 9 여러분들이 보는 7회, 6회, 7회, 8회 때부터 동차 합격률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동차 합격이 불가능하냐? 확률이 떨어진다고 했지 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죠? 동차로 합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양이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줄이셔야 되고, 그렇게 양이 많은 거를 줄여서 현명하게 외우셔야지, 그래야지 그 조금 떨어지는 동차 합격자의 비율 중에 여러분들이 포함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현명하게 준비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그거는 아무래도 학원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저는 제 과목 설명을 제가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암기다라고 말씀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목 설명이라든지 답안 작성 요령은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계약법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직석 행정사의 뭐 답안 작성 특강을 들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가끔 항상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래도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강사를 하고 있으니까 가끔 오시거든요. 동차 합격이 가능할까요? 또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그러면 좀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또는 뭐, 집에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량이 많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육아를 하고 있고,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거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저한테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하셔서 채점자가 점수를 잘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을 하고 채점자가 채점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은 경쟁 하에서 우리가 채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직장을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다른 여건이 있어서 공부량이 많을 수가 없다. 절대적인 양이 많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현명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설명회 때마다 저는 1회 때부터 이제 강사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 번의 설명회를 거치게 되는데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리거든요. 두 가지를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는 강사이지만 그래도 제 직업은 행정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에 행정사가 되실 거고요. 그러면은 행정사협회가 올해 6월달로 단일협회로 합쳐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저랑 같은 협회에 소속돼서 같이 행정사업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평생 만난다는 얘기예요, 저랑.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을 준비하는 게 뭐냐면은 적어도 평생 여러분들을 뵈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욕먹지 않는 그런 강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항상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준비를 하실 테니까 혹시나 여러분들도 학원의 도움을 받으셔서 제 수업을 듣게 된다면은 서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합격의 길로 가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꾸 제가 확률 얘기를 하는데 합격의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혼자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개씩 찍어가지고선 그 안에서 문제가 다 나와가지고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인터넷을 보면 난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합격을 했다. 난 저렇게 해서 공부해서 합격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가장 합격에,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셔도 또는 다른 학원을 다니셔도 합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확률 싸움이라고 봐요.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학원의 도움을 좀 받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원의 도움을 받는다면은 제가 우리 학원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원이 가장 평가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따라오기는 힘들다 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인터넷과 그 다음에 실강을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적어도 주말반은 실강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주말반은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시험이 특성이 어떠냐면은 100분 동안 한 과목을 본다 또는 50분에 한 과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다른 논술 시험은 100분 동안 한 과목을 보는데 우리 시험은 50분 동안 한 과목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작성을 해야 돼요. 그거 연습이 아마 꼭 필요하실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뭐냐면은 50분씩 끊어서 한 과목씩 보는 게 아니라 100분을 주고 두 과목을 줘요. 문제지와 답안지 두 과목을 주고 그다음 100분 동안 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50분에 한 과목이나 100분에 두 과목이나 똑같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게 똑같지가 않아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답안 작성의 연습을 하는 게 주말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중반, 예, 이거는 동영상으로도 해결이 되겠죠. 해결이 되겠지만은, 그런데 주말반은 동영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반은 꼭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조금만 더 제 욕심을 내볼까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실강을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실강에서 3시간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3시간을 확보해서 동영상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10분만 딱 참고 학원에 나오셔서 수업을 들으시면요. 그냥 동영상을 듣는 것보다는 실강이 효율성이 훨씬 높거든요. 자꾸 돌아갈게요. 제가 어차피 확률 싸움이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효율성을 높이는 게 확률을 높이는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 동영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실강이 훨씬 효율성이 높고 그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뭐 질문은 제가 뭐 딱히 받을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제 말씀 혹은 제가 관련된 과목과 또는 그냥 그 기타 행정사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질문을 하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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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굉장히 힘드죠. 근데 자격증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합격이라는 게. 그래서 그 굉장히 힘든 거를 해내셔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편안하다면은 무슨 굳이 설명회를 하면서 하겠으며 편안하겠다는 자격증은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그 자격증이 가치가 있다는 거는요, 좀 힘들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겠죠. 네. 네. 그게 소화가 가능하게끔 커리큘럼을 잡고 그거를 하게끔 노력하는 게는 강사의 역할이고요. 만약에 오신다면은 오셔서 빠지지 않고 그다음에 오셔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자리에 앉아서 저희 말을 경청해 주시면은 따라가셔요. 물론 나 다 따라갔는데 왜 9월 달에 암기가 하나도 안 돼 있지?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람마다의 차이점은 있긴 하겠죠. 하지만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저희들은 제시해 주기 때문에 커리큘럼은 저렇게 짜긴 한 거죠. 네. 아니요. 행정사 2차 시험은 법전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8개의 법을 강조하면서 행정 절차론 같은 경우 그리고 암기량이 많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법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논술 시험을 준비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보통 하셨거나 아니면 합격해서 다른 전문 자격증으로서 일을 지금 하고 계시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이 조금 쉽게 접근을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법전을 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다른 여태까지의 논술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또는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그분들도 경쟁을 해서 할 만한 것이 어차피 암기 싸움이기 때문에 암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하느냐의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가능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1차를 해보니까 네. 강의만 들어가고 요새 안 되더라고요. 네. 내가 수가 나면 불가능한데 매일 강의 듣고 주말도 수업 시간이 없어요. 보통 제가 주중반을 해봤는데요. 주중반은 가장 문제점이 복습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회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수가 늘어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것도 있고 아무래도 강의 수가 늘어난 만큼 비용이 좀 증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10회로 잡았던 건 좀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에 아마 매번 수업 동안 같이 복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집에 가서 그냥 이해를 하는 과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례나 이런 거가 중심되는 다른 두 과목은 이해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과목은 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제 과목은 좀 많이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한 2시간 정도, 2시간 좀 넘게 진도를 나가게 되면은 나머지 1시간 정도는 별도 프린트가 나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암기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다가 주중에 와서 그리고 수업을 듣고 집에 가시면은 11시가 넘으세요. 그러면은 많이 욕심을 내도 30분 정도 이상의 공부를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30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그날 거를 다시 보면은 복습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는 있어요. 네. 지금 원래 12월서부터 했잖아요. 네. 네. 동영상을 제가 2회까지 듣다가 네. 차가 걱정돼서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 강의 내용하고 지금 유학 강의하고 같은 내용이죠? 내용 자체는 틀린 게 없겠죠. 내용이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다 똑같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등록이 돼 있으시다면은 그거를 혼자 힘으로 동영상을 들으실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부분을 들으시고 주말 반에 합류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것 같아요. 네. 12월부터 3일까지 네. 동영상을 이렇게 들었는데 사무관리원 같은 경우는 2시간하고 나머지 1시간 복습하시는 시간이 네. 그거를 따로 그냥 똑같은 내용이라서 그렇게 동영상 제공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에 대한 불만이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수업 중에 마이크를 들고 한다기보다는 있는 분들이 그냥 외워서 읽고 그랬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찍기가 좀 애매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반영을 하도록. 의견이 있으면은 이제 의견 제출하신 거잖아요. 저는 청취를 한 거죠. 그죠? 절차론에서. 그러면 상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죠. 그래서 저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거 있으신가요? 논술을 이제 써야 되는데 네. 설명을 쓸 때 그 샘플 그런 것들 사례들을 하나만 제가 더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 뒤에 강사님들이 있고 그다음 답안 작성 특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걸 질문하셨기 때문에 6월 달에 작성이 되잖아요. 이 6월 달 작성하시는 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암만 주중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6월 8회 수업 동안 우리가 제일 첫 번째 1회는 아마 시험이 없고 그냥 수업만 해요. 그리고 그 1회 때 2회 때 볼 시험 문제를 답안을 미리 나눠 드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리 나눠드리면은 우리가 한 7개 정도씩을 나눠드리면요. 그 답안을 일주일 동안 외우고 이해하고 오시면은 작성이 돼요. 작성을 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7개씩 7회를 한다면 거의 한 50개 정도 되죠. 49개니까. 그죠? 최종 정리 자료는 한 50개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능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저는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학원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제 거 샘플 강의 들어보면 제 카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책을 보면 카페가 다 나와 있어요. 카페에다가 질문을 하시면 제가 또 별도의 답변을 달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